오늘은 도면에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사실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텍스트하고 m텍스트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를 썼는데 요즘은 m텍스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m텍스트 쓰시면 얼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이 텍스트 때문에 만들어진 명령어라고 보시면 맞아요. 예전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모든 폰트를 다 불러들여서 쓰지 못하고 여기 스타일에서 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너는 요런 이름으로, 너는 요런 이름으로, 너는 요런 이름으로 내가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서 썼습니다.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줄 쓰기고 단축키는 DT입니다. 과거에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텍스트하고 다이나믹 텍스트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DT로 정했고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멀티라인, 여러 줄 쓰기. 그래서 단축키가 T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쓰여진 글자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명령어 몇 개 안 돼요. 스타일, 텍스트, m텍스트, 텍스트 에디트. 4개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도면에 글씨를 쓸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것들이에요. 첫 번째,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그 손글씨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고딕으로 잘 안 나오니까 특별히 그 분야마다 이렇게 손글씨체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CAD로 설계를 할 때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번이고 이 1번은 전체 다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고 2번하고 3번은 제가 써보니까 이거는 좀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 3번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을 쓰세요. 특수문자가 종종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에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걸리채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포천시에서 배포하는 서체입니다. 지금은 그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그 전통 술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까지 불법이었어요. 이제 90년대 되면서 그게 허용이 됐거든요. 제일 먼저 만든 데가 포천에 가면 일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1동, 2동 이렇게요. 여기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되게 히트쳤던 막걸리가 있어요. 포천의 일동 막걸리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때. 근데 요즘은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지역 소리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포천시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막걸리채예요. 좀 이렇게 흘림채예요, 흘림채. 근데 제가 막걸리채로 도면에다 글씨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면을 오픈하면 제일 먼저 캐디가 물어봐요. 이 막걸리채가 없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다른 서체로 대체할까요? 오케이 누르면 그냥 넘어가요. 오픈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걸리채로 쓴 한글이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물음표로 나와요.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에러입니다. 도면을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왔어요. 혹은
하청업체한테 받아왔어요. 근데 도면을 오픈하니까 물음표로 나오는 거예요. 한글이. 그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서체가. 이해되시나요? 여기처럼 막걸리채처럼 어떤 특정한 서체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괜찮아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폰트 못 썼어요? 내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여기 폰트 못 썼어요? 한글 안 나와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그런 얘기하면 창피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실력 없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쟤네는 왜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왜 나한테 물어봐? 얘네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꿔버리면 이게 한 8, 90% 다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누군가가 도면에 특수한 서체를 썼어요. 특별한 서체를 썼어요. 나한테 없는 서체를 썼어요. 폰트를 썼어요. 그러면 나는 거꾸로 굴림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잖아요. 굴림체로 바꾸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맨날 와요.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과장이었으니까 윤 과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에러 났는데 보면은 다 폰트 에러 난 거예요. 그럼 이제 폰트 에러 이렇게 해서 저장했어요,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날 저녁은 해결된 거죠. 그게 되게 많았어요.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면 한 서너 번은 꼭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이런 이상한 서체 쓰지 마시고 고딕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문자 다 지원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세요. 자, 보세요. 고딕이죠. 아니, 일단 3번부터 볼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4개가 설치가 돼요. 굴림, 궁서, 바탕, 도둠. 이렇게 4개의 서체가 기본으로 설치가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이 굴림이에요. 이 4개는 특수문자를 다 지원해요. 4개 서체는 특수문자를 전부 다 지원하는데 그 중에 고딕이 누구예요? 굴림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체를 나눔 고딕 같은 거 많이 써요. 나눔 고딕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고딕체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굴림으로 바꾸고 보는 겁니다. 일단 굴림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제 과거에 좀 슬펐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요. 한글은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조합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완성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음에 그러니까 입력되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이용해서 한글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글 창제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조합형이에요. 아래 한글이 조합형입니다. 아래 한글이 조합형이에요.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래 한글하고 MS 워드하고 2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아래 한글보다 MS 워드를 조금 더 잘 쓰는 편인데 아래 한글이 조합형입니다. MS 워드가 완성형이에요. 완성형은 뭐냐면 폰트에 파일에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해서 약
만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 개의 글꼴을 만들어서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입력되는 글자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있으면 화면에 표현해주고 없으면 표현을 못해요. 이게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조합형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자음, 모음, 자음 해서 화면에 딱 뿌려주는 게 조합형입니다. 근데 완성형은 폰트 파일에 이게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글꼴과 폰트 파일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게 프로그램이 더 쉬워요? 완성형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합형이어야 돼요. 윈도우 95라 그러죠? 지금 윈도우 10, 11 쓰잖아요. 옛날 버전. 윈도우 95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들어갔어요. 한글 표현할 때 조합형으로 해달라고. MS가 깔끔하게 무시하고 완성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봐, 여기 폰트 다 되잖아. 특수문자 다 있잖아. 그게 굴림, 도둠, 궁서, 바탕 4개예요. 처음에 폰트 개발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자음, 모음, 자음 조합하면 대략 만자인가? 만 개의 글씨가 나와요. 만자 정도 돼요. 그거를 폰트에다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려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거 다 그려서 폰트에다 다 때려 넣어야 돼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년 걸렸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한 2달이면 나와요. 2달이면 나와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조합형 완성형 때문에 2년이 걸렸어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어쨌든 자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폰트를 개발한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개발한 폰트를 누군가가 무료로 쓰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법무법인 통해서 너 불법 복제했어 이러고 공문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저작권입니다. 폰트 안 비싸요. 개당 5만 원인가 밖에 안 해요. 한 개가 5만 원인가 3만 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폰트 개발사도 한 개씩은 안 팔아요, 또. 보통 한 30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한 30만 원, 좀 많이 잡으면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저작권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 선배가, 그러니까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작권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문 날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폰트 써가지고 공문 날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많이 물어와요. 1년에 한 2-3건은 꼭 물어와요. 저한테. 근데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작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업용으로 무료로 풀려있는 저작권들이 있어요. 그거 쓰세요. HY 울릉도인가? 그게 저작권자가 없어요. 저작권은 걸려있는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써요. 근데 그거 나중에 저작권 날라오면 아마 장난 아닐 거예요. 그 아래 한글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이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잘못 걸리면 옴팡지게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걸리냐면 간판에서 걸려요. 실내 건축이잖아요. 그럼 간판 설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간판 회사가 이걸 다 알아서 다 해줬는데 요즘은 간판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폰트 다 깨서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원래 폰트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폰트가 있는데 그거 아웃라인 따가지고 그걸 보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그대로 제작을 해서 간판 딱 걸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제일 먼저 글로 들어가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 폰트 어디서 썼어요? 그럼 몰라요. 우린 폰트 없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조서했어요. 그럼 그 디자인 회사 어딘데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문 바로 날라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메뉴판,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이런 거에 다 걸려요. 제 선배가 3년 전에 한번 걸렸어요. 인테리어 딱 하고 3일 있다가, 아니지 3일이 아니지 일주일 있다가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저작권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위배됐다고 딱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야, 어떡하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식집에 물은 셀프 있죠. 그거를 썼는데, 그거 그 저작권 위반됐다고 공문이 날아간 거예요, 분식집에. 그래서 그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건 2차 저작권에 해당돼서 위반되지 않아요. 안 물어도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작권 위반은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제 법에 무지하고 또 불편한 거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선배 같은 경우도 그때 1년짜리로 해가지고 300인가? 그렇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싸게 줘서 원래 80만 원짜리 하나 사면 되는데 이게 인터넷용이 있고 그 다음에 출판용이 있고 간판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폰트인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그 폰트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똑같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프로그램도 똑같이 저작권이 발생해요. 예전에는 저작권이란 개념이 희박해서 그냥 막 썼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저작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은 되게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 유통업체를 하나 끼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과장일 때 프로그램 유통업체 거기 과장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분이 부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그러면 두말 없이 그분 소개시켜줘요. 거기서 취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폰트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요. 프로그램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분한테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원래 공문 날라온 쪽에 사게 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가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에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법무법인에서 저쪽 법무법인한테 전화해요. 여기 우리 고객사인데 이거 안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빠져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이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럼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해요. 특히, 그래서 이 글씨에, 그러니까 폰트에, 그러니까 이 텍스트 명령할 때 꼭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픽사베이를 쓰라고 하잖아요. 상업용도 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폰트도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나온 나눔고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상업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노토산스인가? 네, 그것도 상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프리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나눔고딕이 또 프리로 나온 거니까 그거 쓰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그렇죠. 저기가 있죠. 디자인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걸로 클레임을 걸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폰트 바꿔주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이거 저작권에 위배돼요. 폰트 가지고 계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작권 위반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벌금을 다 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가 우리가 낼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시면 그건 그분들이 100% 다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부터는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어넌테이트 탭에 들어가시면 우리 여지껏 홈탭에서 작업했잖아요. 어넌테이트 탭에 들어가면 여기 문자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텍스트를 누르면 아래 이렇게 명령어가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오른편에 가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얘가 스타일입니다. 명령어로 스타일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스타일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명령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이렇게 스타일 명령어가 떠요. 자, 한번 스타일 띄워보시죠. 자,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뉴 버튼 있죠. 뉴 버튼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HG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많이 만들어서 씁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한글이요. 한이 H죠. 글이 G로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HG가 하나 만들어지고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에서 HG가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이 HG는 캐드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스타일은 캐드에서 쓰는 거고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 매칭해줘요? 여기하고 매칭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매칭하는데 위로 올리면 골뱅이하고 한글 이름 나오죠. 쭉 올리면 골뱅이하고 영어 나오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세로 쓰기입니다. 간판처럼 글씨를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거 쓰는 거예요? 다 가로 쓰기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쓸 수가 없어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맨 아래로 이렇게 Z자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골뱅이가 없는 글꼴이 나옵니다. 여기 나눔 고딕 있네요. 네, 전 나눔 고딕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굴림이나 나눔 고딕이나 한번 써보시죠. 자, 여기서 Z자를 누르면 제일 끝에가 가겠죠? 여기에 저는 나눔 고딕 쓰겠습니다. 폰트 스타일에 다른 거 볼까요? 맑은 고딕? 그러면 여기 폰트 스타일에 볼드나 이탈릭체가 있죠? 없는 것도 있어요. 보시면 굴림 같은 경우는 폰트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레귤러만 있는 거죠. 굴림체도 레귤러만 있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굴림과 굴림체의 차이가 뭔가요? 없어요. 그냥 체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굴림과 굴림체의 차이는 체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표현하는 게 하나는 굴림이고 하나는 굴림체고 똑같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굴림을 써도 되고 굴림체를 써도 되고 여기 궁서 있죠? 궁서 쓰셔도 되고 궁서체 쓰셔도 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는 나눔 고딕.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나오죠? 이 사이즈 고치시면 안 돼요. 사이즈는 0입니다. 왜 0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즈를 5로 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쓸 때 사이즈를 안 물어봐요. 다 5mm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지정한 이 크기로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0으로 놓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에 들어가는 폰트의 크기가 작은 글꼴,
중간 글꼴, 큰 글꼴. 이해되시죠?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써요. 작은 글씨가 대략 1.5에서 3mm 정도 써요. 이것도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자. 글자의 크기도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 대략 1.5에서 3mm 사이를 써요. 이게 작은 글자예요. 나머지는 여기서 곱하기 2씩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중간 글자는 여기서 곱하기 2 합니다. 3mm에서 6mm. 큰 글자는 여기서 다시 곱하기 2 하세요. 6에서 12mm.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10mm 써요. 큰 글자 10mm 쓰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이때 작은 글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작은 글자에서 2mm 이하로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야, 너 글씨 커. 글자 크기 좀 줄여 라고 하기 전까지는 2mm 이하로 내리지 마세요. 왜냐면 현장에 나가면 현장용어로 오야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 반장님들이요. 작업 반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적게는 50세에서 많게는 한 70세 요 사이 어디 분들이 작업 반장님으로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들면은 이해하겠지만 보통 40이 지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해요. 현장이 되게 밝지 않아요. 많이 어두워요. 물론 밝은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작업반장님들이 옆에 여기 호주머니에 돋보기 하나 하고 스케일자하고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모르면 이제 도면을 보셔야 돼요. 근데 글자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돋보기를 으르고 보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죠. 글자가 너무 작으면. 그러면 이제 기사를 불러요. 윤 기사 일로 와봐. 가요. 그럼 야, 이거 무슨 글자냐?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최소한 이분들이 글씨를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보다 작게 써본 적이 있어요. 1.5mm, 1.8mm짜리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써도 됐던 게 그 팀장님이 되게 젊으셨어요.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거기는 팀장님이 30대 중반이라 글자를 작게 써도 그냥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긴 제가 그때는 거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작게 써도 됐는데 인테리어나 건축 현장에 가면 글자 절대로 작게 안 써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꼭 배려해서 쓰셔야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글자 크기를 3mm를 쓰라고 합니다. 작은 글자가 3mm예요. 굉장히 커요. 우리한테는 큰데 그 채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꾸로.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계한 도면을 누군가가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mm보다 더 작으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제가 해보니까 2mm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설계할 때 제일 작은 글씨를 2mm를 써요. 그래서 그 정도면 그냥 그 반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을 보는 사람들 배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펙트 부분이 있네요.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 글자가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뒤집기, 백워드, 좌우 반전. 그 다음 위드 팩터라고 하는데 요거 위드 팩터가 뭐냐면 장평입니다. 장평.
여러분들 아래 한글 다 쓰죠? 표정이 자간이 있고 장평이 있습니다. 자간이라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 거고, 장평은 뭐냐면 글자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폭이 넓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글자 폭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1보다 작으면 글자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글자 폭 비율이에요. 장평이라고 하는 건 글자의 폭 비율입니다. 위드 팩터, 결국은 장평입니다. 바꿀까요? 안 바꿔요. 쓸 일 없어요. 오빌크 앵글이라고 합니다. 오빌크. 요거 뭐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기울기, 각도란 뜻입니다. 오빌크가 기울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도. 글자가 30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탈릭체가 이렇게 글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강제로 이탈릭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오빌크. 역시 안 써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리. 그러면 적용 끝났습니다. 그러면 HG라는 게 현재 내가 작업하는 글꼴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나눔 고딕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폰트, 글꼴이라고 하죠. 폰트, 글꼴이 크게 윈도우용이 있습니다. 윈도우용 폰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TTF로 끝나는 거하고 FON으로 끝나는 게 보통 윈도우용 폰트라고 하고, 오토캐드용 폰트가 있습니다. SHX로 끝납니다. 이게 오토캐드용 폰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폰트를 받았을 때 오토캐드용 폰트인지 혹은 윈도우용 폰트인지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윈도우용 폰트에서 에러가 나면 이건 다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윈도우용 폰트가 에러 나는 것은 다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 여기 눌러놓고 보시면 알파벳 T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txt.shx라는 파일 보이시나요? 중간에 이렇게 time.shx, timeout.shx, 요 shx 파일 보이시죠? 여기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여기 오토캐드 전용 서체고, 여기 use 빅폰트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폰트가 다 사라지고 오토캐드 전용 폰트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빅폰트라고 해서 이렇게 빅폰트들이 나오는데, 여기 WH로 시작하는 글꼴 4개 보이시죠? 요 4개가 한글이 지원되는 글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폰트에서 에러 나는 게 나한테 없는 폰트를 써서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윈도우 서체를 써서 에러 난 건 굴림체로 바꾸면 돼요. 근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 난 건 이렇게 빅폰트 중 WH로 시작하는 이 글꼴 4개 중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요. 얘는 빅폰트 중 WH로 시작하는 파일을 쓰면 에러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해결이 두 가지인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굴림체를 쓰면 한 8, 90% 해결이 돼요.
라고 했습니다. 100%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토캐드용 폰트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에러 나는 경우는 빅 폰트를 체크하신 후에 WH로 시작하는 파일을 선택하시면 나머지가 여기서 해결돼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요. 윈도우용 폰트는 여기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의 폰트라고 하는 이곳에 저장되고요. 오토캐드용 폰트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에 여기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로 저장이 돼요. 오토캐드용 폰트는 여기 저장됩니다. 이렇게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에 현재 내가 사용하는 오토캐드 버전의 폰트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복사해 넣기 하면 여기다 복사해 넣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파일이 SHX 파일입니다. 쉐입 파일이죠. 그럼 일로 여기다 넣으면 돼요. 내가 받은 파일이 TTF입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만 보세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써볼까요? 빅폰트 해제하고 맑은 거 어디게? 자, 글씨를 쓰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라인이 있고 싱글라인이 있고, 먼저 싱글라인이요.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여기 옵션들을 좀 보시면 현재 글꼴이 H지로 되어 있고 글자의 높이는 2.5mm, Justify 왼쪽 정렬로 되어 있네요. 자, 시작점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높이를 물어봅니다. 그냥 2.5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글자의 각도입니다. 0도 엔터. 그러면 글자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가요? 글이 여러 줄 써지나요? 분명히 한 줄 쓰기라 그랬는데, 그죠? 싱글라인이잖아요. 한 줄 쓰기라 그랬는데 제가 벌써 4줄 썼네요. 자, 엔터, 엔터. 글씨를 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한 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쓸 때만 여러 줄을 쓸 수 있고 명령어 종료하면 한 줄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물어보네요. 이번에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 10mm. 그리고 엔터. 로테이션 앵글 0도 그대로 엔터. 자, 어떤가요? 글자가 많이 커진 거 보이시죠? 2.5mm짜리, 10mm짜리. 자, 10mm짜리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크기 2.5mm. 이번엔 로테이션 앵글 45도. 어떤가요? 글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여기서 바로 종료할 때 엔터 2번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엔터 2번 누르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딱 누르면 바로 종료됩니다. 이거는 오토캐드만 그런 게 아니고 포토샵에서 글씨 쓸 때도 똑같아요. 컨트롤 엔터는 글씨 쓰는 거 종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사실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로테이트 명령어 써서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45도. 그러면 금방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시 있는데, 자, 다시 봅시다. 텍스트, 글자 크기, 그 다음 회전각도 0도. 자. 끝내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바로 종료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맨 아랫줄에 활성화되어 있네요. 시작점을 안 누르고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금방 써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특수문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특수문자들이에요. 이렇게 %%C를 쓰게 되면 이렇게 파이가 뜹니다. %%D를 쓰면 이렇게 각도 표시가 되고요.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이거 한글이다, 한글. 다시 텍스트, 시작점, 크기, 각도. 자, 원의 지름은 그 다음에 %C 파이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선의 각도는 45%D. 그 다음 오차 범위는 %P. 자, 한번 해보시죠. 특수문자. 텍스트 윗줄 그어볼 겁니다. 윗줄은 %%O입니다. 윗줄이 그려지네요. 다시 %%O를 누르면 끝납니다. 그 다음 취소줄은 %%K입니다. 자, 다시 한번 %%K를 누르면 끝나게 되고요. 밑줄은 자, %%U입니다. 자, %%U를 한 번 더 써야 끝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 넣는 겁니다. 여기다 한 번 넣고, 여기다 한 번 넣고. 자, 여기 밑줄 긋기, 윗줄 긋기, 취소선 그리기. 참고로 쌍기역의 한자 키를 누르면 파이기호가 뜹니다. 한글 자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표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쌍기역, 기역, 디귿. 디귿 누르고 한자키. 그러면 이렇게 특수문자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요즘은 윈도우 키에 마침표를 누르면 이모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지를 통해서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문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각도 표시도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모지 키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스냅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자나 나중에 나올 블록에 대한 오스냅이 있어요. 인서트라는 오스냅입니다. 인서트, 이거 삽입점이라는 오스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하고 인서트 그리고 갖다 대면 이와 같이 글자가 시작된 시작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자, 텍스트, 자, justify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justify, 자리 맞춤이요. 자리 맞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left 왼쪽 정렬, center 중간 정렬, 그다음 right 오른쪽 정렬, 이렇게 기본이 3개입니다. left는 왼쪽 정렬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죠. 글자가. 다시 한번 볼까요? 센터 정렬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네요. 자, justify, 이번엔 right, 오른쪽 정렬이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글씨가 정렬이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더니 얼라인이라는 게 있고 미들이 있고 피트가 있습니다. 일단 미들은 빼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얼라인하고 피트입니다. 여기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어요. 자, 선을 2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자, 50mm 짜리 선을 하나, 2개를 그렸고요. 이때 여기는 라인을 3mm 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네, 라인 5mm 짜리 이렇게요. 50, 50에 5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justify, 정렬하기,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물어봐요. first end point of text baseline. 문자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점을 2개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개를 클릭하시면 글자 높이가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자동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글자가 많으면 글자의 크기가 작고, 글자가 적으면 글자 높이가 크고. 이렇게요. 글자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라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피트입니다.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자, 텍스트 justify fit, 맞추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의 시작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높이 클릭하고. 그럼 뭐가 조절이 되냐면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의 수에 따라서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장평이,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장평이 좁아지고, 글자 수가 적으니까 장평이 늘어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높이는, 한 칸 높이는 8mm. 그 다음에 20mm, 30mm. 자,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보시죠. 한 칸 높이는 8mm. 그 다음은 20mm, 그리고 30mm입니다. 자, 텍스트를 쓸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중간 정렬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고요. 자, 텍스트, justify, 어떤 걸 쓸까요? 센터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센터. 그 다음에 글자 높이 3mm 엔터, 각도 0도 엔터, 그 다음 여기다가 날짜라고 써봤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글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텍스트, justify, 이번엔 미들입니다. 자, 똑같이 중간점을 잡았고요. 자, 어떤가요? 위치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센터는 이 베이스 라인의 중간이고, 미들은 이 전체 높이와 전체 폭의 중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릴 때는 센터가 아니고 미들을 쓰셔야 됩니다. 자, 속성창이 나오니까 이 속성창에서 여기를 미들로 바꾸면 네, 금방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설계, 다시 텍스트, 도명. 자, 어떤가요? 글씨가 잘 써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써보실까요? 텍스트, justify, 여기 보시면 TLTC, TR, MLMC, MR, BLBC, BR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탑 레프트란 뜻입니다. 맨 위 왼쪽 기준이란 뜻이에요. TC는 맨 위쪽 중간 기준이고 TR은 맨 위쪽 오른쪽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먼저 TL부터 한번 볼까요? 클릭해 봤습니다. 자, 글자 높이는 2.5mm. 여기다가 글자를 몇 개 써보죠. 어떤가요? 맨 위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써지는 것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justify, 이번엔 TC. 자, 중간입니다. 이렇게요. 맨 윗줄 중간이 기준이 돼서. 자, 그 다음 TR. 자, 어떤가요? 맨 위에 오른쪽이 기준이 된 것 이해되시나요? TLTC, TR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다시요. 자, 텍스트. 자, MLMC, MR. MLMC, MR은 중간이란 뜻입니다. 글자의 중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글자의 중간에 써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MC는 중간 내 중간이란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MR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글자가 중간에 오른쪽이 기준이 돼서 정렬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바툼입니다. 아래 왼쪽. 자, 자, 보시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글씨가 됩니다. 바툼, 센터, 아래쪽 중간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툼 라이트.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윗줄 오른쪽. 근데 얘가 제가 대문자랑 한글로 써놔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문자랑 한글로 써놔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어 소문자로 쓰면 얘가 문제가 됩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 justify. 자, 일단 left로 시작을 해보죠. 자, 2.5mm 그대로 그냥 소문자로. 아이고. 이렇게 썼습니다. 위치 보이시나요? 딱 아랫줄 왼쪽 맞죠? 이번에는 바툼 레프트입니다.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긴 그냥 레프트예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 근데 바툼은 여기. 이 위치가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미들 센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들 센터. 자, 미들 센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미들의 위치를 한번 써볼까요? 미들. 자요, 이렇게요. 글자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위에는 미들 센터고 이 아래는 미들입니다. 위치가 약간 다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4개를 같이 놓고 봅시다. 여기는 레프트고요. 여기는 바툼 레프트입니다. 모든 텍스트는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베이스라인입니다. 우리가 쓰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는 바로 이 베이스라인에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베이스라인에 존재해요. 그런데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는 이 베이스라인 아래쪽에 이렇게 G자라든지 P자라든지 Q자가 베이스라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베이스라인 아래에 있는 여기가 BL, BC, BR의 위치입니다. 또 하나, 그럼 미들은 어딜까요? 미들과 미들 센터는 어딜까요?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 꼭대기 있죠? 여기의 중간이 미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ML, MC, MR. 그런데 미들은 어디냐면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이게 미들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영어 소문자만. 그래서 영어 소문자만 이거 잘 구별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글은 이런 거 없어요. 한글은 MC하고 그러니까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똑같고 레프트나 바툼 레프트의 위치가 한글은 똑같아요. 영어 소문자만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4개만 더 해보세요. 얘는 레프트. 얘는 BL 바툼 레프트. 얘는
얘는 미들 센터, 얘는 미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mText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mText는 영역을 지정하면 돼요. 텍스트 이렇게요. 영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자연스럽게 글씨가 써지고, 이 위에 보시면 우리가 늘 흔히 보듯이 아래 한글처럼 내가 스타일을 이용해서 쓸 건지 직접 글꼴을 지정해서 쓸 건지, 그 다음 글자 크기는 어떤지, 혹은 굵은지 가는지 혹은 이탈릭인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특수 문자도 여기 있습니다. 어딨냐면 여기요. 특수 문자도 있고,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에 보면 자리 맞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글씨가 여러 줄 써지는 거 보이시죠? 특히 여기 가면, 이 끝에 가면 늘릴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늘리거나 그러니까 줄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탭을 눌러서 문단 조절,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백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표를 다시 만들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8mm씩. 다시 20mm, 30mm. 자, 트림. 자, 이럴 때 텍스트를 쓸 때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날짜. 다시 한번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설계. 다시 한번 미들 센터, 도명. 자, 어떤가요? 싱글라인 텍스트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날짜를 써볼까요? 자, 클릭하고, 이번에는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여기서 들여쓰기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들여쓰기 지정하고, 그러면 들여쓰기를 지정하는 순간 요만큼 뒤로 물러서는 거죠. 자, 미들 레프트, 설계자. 다시 또 한번 들여쓰기,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어떤가요? 왼쪽 정렬로 적당히 띄워서 작업 가능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텍스트 에디트. 아니, 마지막은 아니네요. 글자 수정하기. 자,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글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얼마든지 글자를 수정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싱글라인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에디트 클릭하면 바로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 나오죠? 자, 속성창에 여기 내용 그대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내용 바뀌죠? 자, 마찬가지 여기를 클릭하면, 자, 내용은 여기 컨텐트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얘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냥 바로 수정돼요.
이렇게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줄까 쓰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미들 센터 하고 여기에 거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한번 해 놓을까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평면도나 인면도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을 구별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방을 구별할 때 방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거 텍스트는 안 되고 엠텍스트만 됩니다. 컨트롤 1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누르면 이 부분에 텍스트 프레임이 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 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yes로 바꾸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여기 텍스트 프레임, 문자 테두리죠. 테두리를 yes로 바꾸면 되고 그립을 눌러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립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가운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자가 조금 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를 분해할 겁니다. 자, 분해하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문자하고 테두리하고 분해된 거 보이시죠? 얘는 이제부터는 싱글 라인 텍스트입니다. 멀티 라인 텍스트가 아니고 싱글 라인 텍스트예요. 다시 말해서 M 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M 텍스트로 바꿀 명령어가 바로 이거예요. 텍스트 to M 텍스트. 텍스트를 M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to M 텍스트.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M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M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야 될 게 바로 이거죠. 도면 명칭 기호죠. 자,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선의 길이는 대략 100에서 그 이상. 뭐 짧게 주셔도 돼요. 80까지 주셔도 되는데 저는 100mm를 보통 주니까 이렇게 100mm 주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맞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랭슨 명령어 있죠? 랭슨 델타 한 3에서 5mm 정도. 3mm에서 여기는 한 번, 여기는 두 번. 이렇게요. 여긴 조금 길게 뭐 5mm 하고 10mm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되는데 적당히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끄집어내 보시죠. 옵셋 10mm 이렇게 10mm를 올리고 위쪽으로 10mm 올리고 이 아래쪽으로 절반 정도 옵셋 5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래서 클릭하시고 두 점 클릭하고 글씨는 6에서 8mm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 6 쓸 거고요. 맑은 고딕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탑 레프트 맞고요. 여기다가 A 부분 단면 상세. 자, 이때 조금만 띄워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자, 이번에는 바툼 라이트입니다. 아래쪽에 그냥 걸 거예요. 자, 3mm 여기다가 스케일 대문자로 이퀄 1 나누기 40 그리고 엔터. 자, 나머지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텀 라이트로 정하시고 3mm 쓰고 탑 레프트 쓰고 6에서 8mm 쓰라는 뜻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